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고 그 주인공은 배우 하영이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최가윤 역할을 맡았으며 이전에는 중증외상센터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물이 오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랭크되며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녀에게 일명 증조부 친일 의혹이 발생되어 지금 40개가 넘는 기사가 등장할 만큼 난리가 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조부 친일 의혹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전개 과정부터 알아보자면 며칠 전에 배우 하영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증조부가 고종 황제를 진료했고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내용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네티즌 수사들을 통해 증조부 안상호에 대한 행적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며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슈가 되어 뜨거워진 배경이 된 것인데 결국 언론 매체에서도 앞다퉈 다룰 정도로 난리가 난 상황이라 소속사에서도 배우 하영의 증조부는 안상호가 맞다고 입장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했던 동료 배우 정혜인의 경우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직계 6대손으로 유명한 배우라서 이건 또 이거대로 비교되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면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친일파인지 여부가 중요해지는데 우선 소속사에서는 안상호는 맞다고 인정했지만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단독 기사가 등장하게 되었고 배우 하영의 증조부가 친일이라는 의혹에 대해 소속사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역사학계에서는 친일이 맞다며 맞붙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무근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만 풀이해보자면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는 의미인데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자료나 근거를 통해 친일 행적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안상호가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을 취득한 안상호라는 인물이 1916년 결성된 대정실업친목회의 평의원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정실업친목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결성된 친일 경제인 유지단체이며 일제의 무단통치기 조선인 유력자들을 포섭해서 내선융화를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조선 민중을 무단통치에 순응시키고 일선융화를 선전하는데 이 단체가 활용되었으며 여기에는 그 유명한 이완용을 비롯한 송병준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며 이것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기록된 역사 자료라고 합니다. 결국 제11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이준식 역사학자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대정친목회에 안상호가 평의원으로 참여했다면 친일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서 안상호가 친일인 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행적을 다르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술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에 실린 논문에는 안상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가 대정친목회의 평의원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근거 자료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여기까지의 내용인데 사실상 자료와 근거들을 통해 친일 행적이 맞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의 발언에 비해 소속사에서는 그냥 사실무근이라고만 답을 내놓은 상태라서 이것을 보고 있는 대중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목에서 과거의 사례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배우 이지아의 사례가 있을 것이고 이번 일과 매우 비슷한 전개로 흘러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과거 왕성한 활동을 했던 배우 이지아의 경우도 조부 김수능이 친일인 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었고 국방원금 1만 원을 종로경찰서에 헌납하거나 조선군사후원연맹 사업비로 2,500원을 대주었고 반일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일선 융화를 내건 국민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지아 조부의 경우는 아예 친일인 명사전에 등재되었기도 하고 각종 친일 행적으로 일본 정부가 주는 감수 포장까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지만 이후 배우 이지아의 명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지아는 자신이 18살에 일찍 자립한 이후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 없고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기에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부의 경우 자신이 2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고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가서 공부하며 조부의 헌납 기록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렇게 친일 행적으로 취득된 재산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부에 대해 그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집안을 내세워 홍보 기사를 낸 적도 없다면서 조부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여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앞으로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데 겸허한 자세로 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며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대략 여기까지의 해명이었는데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있겠지만 당시 입장문은 꽤 깔끔하고 명확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심을 되돌릴 수 있었던 대처 방안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배우 하영의 증조부 사례하고는 디테일적인 내용이 완전하게 다르기도 하고 아직 소속사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친일 행적에 대한 내용들은 확정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정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친일파에 대해 좋은 시선일 수 없는 이유가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국권 자체를 빼앗겼던 통치기간이었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침략자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어서 해방 이후에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단순한 친일파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가족들과 생존하기 위해 시류에 휩쓸린 친일파들도 존재할 수 있어서 이완용과 같은 반민족 행위자와 동일선상에 넣는 것은 무리이며 이미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반민족 친일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조상이 친일파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손 대대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측면도 매번 논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연좌제는 거의 북한만이 하고 있는 행태라서 친일 행적과 관련된 연좌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태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상의 친일 행적에 대해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지 이것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가 나뉠 것으로 보이며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러한 대중적인 평가나 민심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 하영의 소속사에서 과연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내용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